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가 1.57% 상승, 코스닥은 1.26% 상승 마감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한 3일 연속 바닥 찍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 금요일 이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최근에 이제 뭐 넷플릭스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나 이제 메타가 어닝 쇼크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 한 26%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아마존 실적 발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엔비디아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마존이 뭐 그나마 이제 조금 선방을 하면서 금요일날 미국 증시도 나름대로 뭐 괜찮은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좀 다져준다면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으로 이 구간 안에서 바닥을 다지고 돌아나갈 수 있는 흐름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증시가 지금 약간 외바닥 구간이라서 나스닥보다 좀 더 불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여기서 이제 뭐 이때나 뭐 이런 구간이나 뭐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들처럼 외바닥으로 그냥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갈지 한번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갈지 그 부분은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겠습니다. 미중시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뭐 우리의 공포심을 테스트할 만한 이런 식의 뭐 전저점을 깨는 폭락이 나오기는 지금으로서는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딱 하나의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긴축,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기술주들의 뭐 어닝 쇼크 이런 부분들 거의 다 이제 악재는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금 이 리스크가 소규모 국지전을 넘어서는 뭔가 좀 더 시장에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번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확대되지 않는 이상, 시장은 이 이상의 뭐 낙폭은 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정도만 좀 뉴스 체크를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주말 동안에 있었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금요일 날 가장 큰 시장의 이슈는 요거였죠. 안 그래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수요일, 목요일 엄청난 급등을 보이면서 시장 거래 대금을 정말 싹 빨아들였죠. 완전한 주도 테마였고 참 주식시장이라는 게 하루 만에 뭐 하루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몇 분, 몇십 분, 몇 시간 만에 천당과 지옥. 어제는 최고의 종목이 오늘은 최악의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어제는 최악의 종목이었던 게 단 하루 만에 최고의 종목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이런 게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이렇게 뭐 이제 뭐 리딩하고 한다는 게 사실은 한계점이 굉장히 좀 분명하죠. 여러 번 또 언급을 드리기도 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 종목을 강력히 이렇게 리딩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리딩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 어찌됐건 진단 키트줄 그러니까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장 시작 전까지 진단 키트주들을 좋게 보지 않은 시장 참여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모두가 진단 키트주들만 봤었을 거고,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이 오전에 키트주들 거래를 안 하신 분은 웬만하면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전에 이제 뭔가 갭 띄워놓고, 뭐 휴마시스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휴마시스 대장 하다가 이제 SD 바이오 센서로 좀 옮겨갔는데, 어찌됐건 뭐 두 종목 다 공략 대상은 맞죠. 경남제약 정도까지 해서. 근데 키트주들 전체적으로 워낙 강했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더라도 뭐 수젠텍도 있고 뭐 PHC도 엄청나게 강했죠. 음. 아무튼 뭐 이제 뭘 공략을 했더라도 크게 좀 무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어찌됐건 그 이 와중에서도 대장이었던 휴마시스, SD 바이오 센서, 뭐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투상에
갭도 많이 뜨고 떨어지는 구간이고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안 실렸던 종목이라서 얘보다는 아마도 SD 바이오센서랑 휴마시스를 많이 거래를 하셨을 겁니다. SD 바이오센서는 갭을 뭐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갭을 높게 띄우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면 아마 좋으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관심 종목도 이제 요 가격대 뭐 드렸었고, 휴마시스는 이제 뭐 경고도 좀 다는 부분이 있고, 워낙 이제 이틀이 아니라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단기간에 한 140%를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라서, 물론 중간중간 반등은 좀 줄 수 있겠지만, 좀 이제 고가권이라 이제 장중에 제가 뭐 이제 리딩을 하지 않고 방송에서 드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 요 정도 얘가 뭐 음봉 나오더라도 요 정도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뭐 SD 바이오센서랑 휴마시스를 이제 저도 트레이딩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전 정도에 나왔던 뭐 이제 식약처에서 진단키트 지금 뭐 가격 거품 뭐 느끼는 부분들, 요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단속을 하겠다, 요런 정도 뉴스까지 나왔을 땐 솔직히 이게 뭐 이틀 동안 이렇게 강했던 테마를 뭐 한 방에 외봉으로 죽일 만큼 반등도 하나 없이 이렇게 죽일 만큼 악재는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후 이제 점심 좀 넘어가지고 정부 중대본에서 요런 발표를 했어요. 코로나, 그러니까 오미크론이죠. 계절 독감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검토하겠다, 이 말인 즉슨 이제는 이제 뭐 코로나를 독감 수준에 준하는 바이러스로 관리 감독을 앞으로 해 나가고 점차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겠다라는 의미로 시장은 좀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의미 그대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코로나 관련주들은 정말 지금까지 죽었다 살아났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관련주들은 정말 많은 반복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시세를 낸 것만으로도 제가 기억하기로 최소 한 4회, 많으면 한 5회 정도까지 시세 냈다가 이제는 진짜 끝났다 그랬다가 또 시세 냈다가 끝났다, 이거를 반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진짜 정말로 코로나 관련주들은 끝이다, 재료 소멸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갖게 될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들 보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공포가 될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곧 종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요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대본에서도 이제 계절 독감 전환을 검토한다는 소식은 재료 소멸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넘겨짚을 만한 악재는 아니다, 요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료 소멸에 대한, 제가 이제 뭐 키트주들을 매매를 이제 관심 종목으로 삼으면서 재료 소멸에 대한 걱정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확인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2월 4일 날 거리두기를 재연장을 또 하느냐, 요 부분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근데 2주를 다시 연장을 하기로 하면서 2월 20일까지 거리두기가 이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최소한 요때까지는 키트주들이 뭐 키트주도 어차피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재택근무주들이나, 그러니까 키트주들 제외한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은 사실 최근에 그렇게 힘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미 좀 재료 소멸로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키트주들이랑 치료제 정도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2주 연장을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뭐 얘네들이 한 2, 3일 5일선 위에 있는 구간에서 말도 안 되는 뭐 재료 소멸이 나올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편안하게 접근을 좀 했던 겁니다. 오전에 나왔던 뭐 식약처의 그런 키트 관련 악재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건데, 이 뉴스가 이렇게 나올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뭐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건 항상 이제 변수와 악재와 호재와의 싸움인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 이게 진짜로 키트주들을 이렇게 죽일 만한,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시세 낼 만큼 내고, 뭐 이렇게 11선이나 21선에 걸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시세 낼 만큼 내고, 뭐 이렇게 좀 애매한 구간에 있었을 때 만약에 이 뉴스가 나왔다면 진짜 뉴스 보자마자 아마 그냥 다 던져버렸어야 될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키투주들이 이틀 동안 이렇게 돈이 들어왔고 시세를 내고 웬만해서 시세가 그러니까 진짜 뭐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외봉으로 죽기 힘든 상한가 2일차 휴마시스는 2일차지만 SD바이오센서는 1일차잖아요. 돈이 뭐 몇백억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물론 SD바이오센서가 뭐 상한가를 완전히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닫아준 거는 아니지만 완전히 깔끔하게 닫아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들어온 돈이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뭐 이제 차트적인 걸 떠나서 다시 좀 냉정하게 저도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 독감으로의 전환.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제 재택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확진자가 지금 뭐 주말만 해도 3만 6천 명이 됐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일본처럼 정말 10만에서, 일일 확진자 10만에서 20만 나오는 거는 생각보다 뭐 며칠이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추세로 가면 하루에 지금 뭐 9천 명, 만 명씩 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절 독감 전환이란 뉴스가 키트주들 자체를 완전히 재료 소멸로 끌고 갈 만큼의 악재일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 오히려 자가 키트가 훨씬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호재로까지 해석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가 키트의 수요가 요 뉴스 때문에 뭐 완전히 사라지거나 저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죽기보다는 그래도 주도 테마였는데 충분한 반등 한두 번 정도는 뭐 주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이 이상은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죽여놓고 다시 뭐 2차 시세를 내줄지 요거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뉴스와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고, 이제 키토주들 죽으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뭐 TJ 미디어 상한가 가고 항공주들 뭐 여행주들이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만약에 리오프닝주들이 키토주들 이렇게 강했던 것 마냥 수급이 더 들어오고 이렇게 막 날라다니면 아무리 뭐 우리가 자가 키트가 계속해서 더 판매도 될 거고 라고 할지언정 수급은 이미 리오프닝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면 키트주들은 앞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리오프닝 관련주들로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가 다시 그냥 빠지면서 키트주들로 다시 몰리는지 요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아무튼 제가 내린 결론은 야, 이렇게 죽기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본다. 거기다가 확진자 수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좀, 오미크론이 뭐 이제 전파력이 높고, 그렇다고 전파력만 높고 위중증 환자의 비율은 이제 낮다라고 할지언정, 절대적으로 이 확진자의 수의 증가는 결국은 위중증과 사망자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은 뭐 그냥 뭐 조금 둔감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만, 20만까지 찍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때는 공포감은 다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시 파동을 낼 겁니다라는 말씀까지는 제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대로 죽기는 조금 너무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저는 최소한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쯤에는 큰 반등 이 한 번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혹시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탈출 기회는 충분히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제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손절선은 좀 잡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도 뭐 5일선이나
월요일까지 음봉이 떨어지면 이거는 조금, 이거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 20 거의 뭐 하한가 근처까지 찍고 왔는데, 여기서는 반등이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만약에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재차 밀리면서, 금요일에 저점을 깬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뭐 시간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뭐 0점 뭐 몇 프로라도 양전을 하고 마감들을 했고, 수젠텍이 시간의 상한가를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월요일날 오전에 무조건 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만약에라도 갭 띄우고 미기미정거리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밀린다 그러면 이때는 손절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뉴욕 폐수 시설에서 의문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다, 뭐 이런 뉴스도 일단 있었고, 뭐 이제 그러니까 키트, 자가 키트가 뭐 이제 뭐 독감 전환한다고 해서 안전히 뭐 안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쓰일 거고, 학교에서도 쓰일 거고, 뭐 대기업들에서도 계속해서 쓰일 거기 때문에, 뭐 편의점에서도 판다는 뭐 이런 뉴스도 있고, 그래서 야, 이대로 죽긴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게 일단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절 독감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치료제가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 뭐 백신보다. 그래서 일동제약이나 뭐 얘네들은 너무 좀 과하게 빠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이제 심리에 이끌려서 같은 이제 뭐 코로나주들이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물론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좀 뜬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치료제주들은 키트주들 때문에 너무 과하게 빠진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일동제약은 상한가 가고 딱히 일단은 지금 한 거 없는 상황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뭐 현대바이오는 뭐 이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쌍봉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서 아예 이렇게 241선 돌파한 척 하는 거 보고 공략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치료제주들 공략을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뭐 일동제약, 그리고 제넨셀 관련주였던 뭐 세종메디칼도 뉴스가 조금 있었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올 수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 BNC 요런 뉴스도 좀 있었어요. 연내 FDA 긴급 승인 기대감. 요거 목요일날 방송에서 제가 한국 BNC를 잠깐 이제 봤던 이유가 뭐냐면, 일동제약이 이렇게 막 뽑아주는데 얘도 한 번은 좀 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봤다가 이제 접었던 거거든요. 근데 일단 뉴스가 좀 나와주긴 했고, 그래서 뭐 치료제 관련주들, 그리고 뭐 바이오 리더스도 일단은 장 막판에 좀 올라오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이죠. 얘도 뭐 이따가 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이오 스마트는 저희 뭐 방송 관심 종목이었고 제가 리딩을 해드리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갈 거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뭐 코로나 뉴스 말고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문제고, 요거는 이제 뭐 유가랑 뭐 이제 식량 가격, 그리고 가스, 요 세 가지, 그리고 방산주까지, 요 네 가지 테마랑 이제 직결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토스 IPO 이야기가 조금씩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 관련주들 움직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K뱅크 IPO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뉴스는 뭐 요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테마주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주들이랑 뭐 키트주들이랑 이렇게 조금 이제 시속 게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장은 TJ 미디어, 그다음에 항공사 쪽에선 진에어, 여행사 쪽에서는 참 좋은 여행, 요렇게가 일단은 시세는 조금 제일 나긴 했는데, 저는 사실 리오프닝주들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매매를 좀 안 했던 부분이 별로 그렇게 수급이 몰리는 테마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진짜로 코로나가 진짜로 종식 선언이 막 다가오는 그런 분위기가 막 전 세계적으로 형성이 되면 그때는 뭐 진짜 뭐 키트주들, 치료제주들로 수급이 몰렸었던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도 돈이 몰릴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거래대금 터져봐야 100억대 수준이라서 트레이딩 하기에 아주 그렇게 썩 매력적인 또 애들은 아직까진 좀 아니에요. 그리고 리오프닝주들이 전통적으로 보시면 조금 단발성으로 시세 내고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아서 얘네들은 좀 최대한 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주도주였죠. 가장 강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고 키투주들 제외하면 퍼스텍 얘는 진짜 뭐 명확하게 지금 오르는 이유가 뭐 방산준지 로봇준지 헷갈려요. 그래서 얘는 뭐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시장에서 그냥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야, 한 파동, 두 파동, 지금 뭐 몇 파동째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렇게 시세가 나게 된다면 마무리 파동일 확률도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1파동, 2파동, 한 3파동 이렇게 쭉 뽑고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퍼스텍 가면 일단 뭐 로봇주들도 분위기는 당연히 좋고 그다음에 뭐 방산주들 또 아까 뭐 뉴스 보여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수그러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한일 단조랑 뭐 퍼스텍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다시 이제 좀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는 보이죠. 그다음에 유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미래생명자원도 약간 이제 뭐 한국석유 요런 구간처럼 요 이제 매물대를 딱 뛰어넘으면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잖아요. 요렇게 한 5,250원 정도 넘어서 버리면 슈팅이 한번 확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가스 관련주들 얘네들도 양봉이 조금 이런 식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이 가격대를 넘어서게 되면 시세가 한번 좀 날 수도 있어서 뭐 방산 유가, 뭐 식량 가격, 가스 얘네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오를 거 이제 좀 다 오르고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뭐 이쪽에서 오를 거 좀 다 오르고 그동안 좀 바닥에서 움츠리고 있던 테마 애들 이런 애들 다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었겠죠. 바닥에서 한번 뉴스 띄우면서 띄우려고. 그래서 애플카 중에서 대선 파인텍이 지금 차트를 좀 만듭니다. 수상하다는 생각 들고 얘도 요 정도 가격대를 딱 넘어주면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DY도 제가 요날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날 최대 주주, 그러니까 대주주 매도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금방 이렇게 회복을 하고 이렇게까지 차트를 만들어 놨으면 얘는 뭔가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원점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더니 양봉을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 대성 파인텍이랑 DY는 굉장히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기산텔레콤은 너무 윗꼬리 달리는 슈팅이 한번 해먹고 나간 느낌처럼 가버려서 좀 그렇고 모다이노 칩도 다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테마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리딩 종목으로 드렸던 애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리더스를 제가 1차 매수 그러니까 타점을 처음에 13,200원에서 13,000원 잘 안 보이신다 그래서 검은색 줄로 좀 바꿨어요. 요 정도 타점에 한번 1차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매수 타점을 드렸었고 방송 보고 사보신 분들은 아마 요때 이제 사셨을 거고 근데 이제 쭉 좀 밀렸어요. 그래서 뭐 너무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제가 요날 11,300원에서 11,000원에서는 2차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요렇게 요날 제가 2차 매수 그러니까 1차 요거는 체결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제가 리딩을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요 정도 가격에 체결이
가격대를 줬습니다. 요때 이제 2차 매수가 아마 이제 하신 분들은 하셨을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은 뭐 평균 단가가 뭐 한 요 정도 된다라고 쳤을 때, 뭐 이제 뭐 본전이나 조금 이제 수익 내고 파신 분들은 파셨을 거고, 혹시 뭐 이제 안 팔고 어찌됐건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치료제주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일동제약도 아마 다음 월요일 날 반등이 좀 나올 거고, 현대바이오도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리더스도 종가 이렇게 말아주는 요런 의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뭐 하루 쉬고 뭐 하루 잠깐 이렇게 또 쉬고 이렇게 가든, 바로 이렇게 좀 가든, 충분히 앞으로 흐름을 조금 더 만들어 갈 수는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자유롭게 정리를 좀 해주시는 걸로 하고, 아무튼 1차, 2차 매수 하신 분들은 어찌됐건 뭐 본절가 이상, 지금 일단 종가가 형성이 되었고 익절 기회를 줬으니까 얘는 수익이 난 걸로 가정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렸던 게 SD 바이오 센서 77,000원 구간에서 75,000원. 요날 이제 드린 거죠. 요 정도 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따졌을 때, 뭐 중간값 정도 잡고 계산해봐도 반등이 한 4.5%, 여기는 뭐 한 6%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SD 바이오 센서도 충분히 여기, 그러니까 제가 드린 타점 어디서 매수하셨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줬다.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바이오스마트도 바이오스마트는 딱 요 정도 타점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6760, 6620. 요날 여기 만약에, 그러니까 1일차의 저점이랑 상한가 종가 부근이라서 뭐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가격대를 뭐 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혹시 주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타점이라서 드렸던 건데, 어찌됐건 악재가 터지면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는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반등이 나와주는 게 사실은 정석 코스거든요. 근데 준비를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치키투주들 다 밀려버리면서 얘도 한 템포 더 밀려버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중간값으로 잡으면 사실 뭐 짧게 보심, 요건 좀 그렇다. 1%는 좀 그렇죠. 요거는 뭐 일단은 정리가 안 되는 걸로 하고, 요 종목은 뭐 이제 종목을 떠나서 내일 키트주들이 반등을 크게 줄지 아니면 이대로 진짜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죽는다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241선 6170, 6150, 6150,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6150원을 깨면 손절을 하는 걸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뭐 좀 본절이나 요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이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본절이나 뭐 약수익권에서 빠져나오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이제 뭐 TJ 미디어랑 공략할 만한 게 일단은 퍼스텍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주들이랑 키토 주들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네를 제가 오늘, 그러니까 내일 장 분위기를 보고 공략을 할지 말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얘네들을 오늘 드리긴 좀 그렇고, 그나마 뭐 퍼스텍 정도가 공략을 하려면 좀 할 만할 것 같은데,
얘는 요 정도 가격대 공략 타점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내일이 7일이죠. 버스텍 1차 48 80 정도까지 하면 되겠네요. 네, 키트주들이 뭐 악재가 없으면 뭐 좀 종목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일은 퍼스텍 하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SD 바이오 센서는 충분히 수익 구간을 줬고, 바이오 리더스도 뭐 본절 혹은 뭐 수익 구간을 일단 줬고, 추가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뭐 바이오 스마트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